안녕하세요. 용한토픽 용한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벌써 한 8시 정도가 된 관계로 조금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직 챔피언스 리그 프로토를 안 가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가신 분들 중에서라도 한번 제 영상을 참고를 해서 가실 분들 있으시면 혹시 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데 1시간 이상을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계속 NG 내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늦어졌지만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G 나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꼬이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젠 힘들어서 더 못 찍을 것 같거든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클럽 브리에와 갈라타사라이는 갈라타사라이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코스와 토트넘은 무승부를 좀 예측을 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와 아탈란타 경기는 아탈란타 쪽으로 갔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는 아틀레티코의 승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총 4경기 각 조에 한 경기씩 꼽아서 지금 4경기를 갔는데 배당이 좀 높습니다. 이 4경기를 패무 패승 하다 보니까 49.8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배당이 좀 높은 로또 픽이라고 뭐 로또 픽은 아닌데 아무튼 뭐 요 4경기를 이렇게 좀 축약을 해보니 꽤 배당이 높은데 소액으로 해서 이렇게 4경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4경기를 한번 가봤는데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4경기에서 이렇게 조금 높은 배당 쪽으로 갔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럽 브리에하고 갈라타사라이입니다. A조에서 가장 젊은 팀이 클럽 브리에입니다. 이 평균 연령대가 다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로 많이 구성원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홈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 클럽 브리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선수보다는 그래도 노련미가 있는 베테랑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아실 법한 라이언 바벨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때는 인간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라다멜 팔카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금 이름값이 있는, 나름 그래도 각 전 팀에서 좀 제 역할을 좀 잘 해준 그런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는데, 이제 스티븐 은존지 AS 로마에서 뛰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 르미나 사우스햄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렌 안도네라고 브라이튼 소속팀, 전 소속팀의 선수들을 다 임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한테도 조금은 친숙한 유토 나가토모라는 선수, 일본 선수인데 인터밀란에서 지금 갈라타사라이 임대 중에 지금 활약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선수, 알제리의 페글리 선수. 페글리 선수가 또 이 갈라타사라이에서 주 득점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챔피언스 리그는 기타 이제 자국 리그나 혹은 또 유로파나 다른 어떤 컵 경기와는 좀 다른, 좀 레벨이 많이 높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케일이 큰 이런 경기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예들이 모여있는 이런 클럽 브리에가 또 홈에서 첫 경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동력이 좋고 체력은 아마 좀 상대적으로 갈라타사라이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큰 무대에서는 그래도 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경험을 좀 많이 해본, 그리고 또 선수들 개개인에서도 좀 욕심을 낼 법한 이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갈라타사라이가 그래도 경기 조율 능력 면에 있어서는 클럽 브리에보다는 비록 원정이지만 저는 좀 더 나은 경기력을 펼쳐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갈라타사라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PSG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은바페라던가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또한 PSG의 그냥 강승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경기도, 이 클럽 브리에와 갈라타사라이 경기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타사라이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 2위를 노릴 법한 이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나올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정도는 아마 각 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조 2위 싸움이 꽤나 좀 치열할 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PSG가
이 두 팀보다는 조금 나은 레벨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좀 더 이 선수 구성면이라던가 조직면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드리드와 PSG가 조 1, 2위를 다툴 공산이 아주 크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클럽 브리에와 갈라타사라이는 아무래도 좀 갈라타사라이가 신구 조화가 좀 있고, 물론 최근까지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 경기면에 있어서는 썩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요런 또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이렇게 좀 중요한 요런 챔스에서는 그래도 갈라타사라이가 어느 정도 이게 클럽 브리에 때 그렇게 막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갈라타사라이는 원정 경기력보다 홈 경기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첫 경기인 이 경기가 저는 갈라타사라이가 한번 한두 골 정도는 좀 넣으면서 좀 이렇게 수비를 좀 해볼 만한 이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의 승 꼽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림피아코스하고 토트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경기에 이제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4대0으로 신승을 거두고 이번 경기를 하고 지금 원정으로 넘어오는데,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스 명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팀으로 이제 파나시나이코스라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AK 아테나라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AOK라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꽤나 이제 조금 챔스라든가 유로파에 좀 자주 출전하는 팀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올림피아코스인데, 올림피아코스는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이제 픽을 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팀 대 팀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토트넘이 뭐 한두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현재 그 경기 이 분위기를 놓고 보면 최근까지 8연승 중에 있고요. 홈에서는 지금 6연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연승 하면서 올림피아코스는 지금 20득점 1실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는 6연승을 하면서 19득점 0실점을 무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경기를 하면서 무실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8경기를 치르면서 득점은 20득점을 하고 있는데 1실점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좀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올림피아코스가 이렇게 부딪혀 왔었던 팀들, 예를 들면은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챔스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풀젠이라던가 바샤키세이르, 크라스노다르 이런 팀들을 꺾고 이번에 본선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크라스노다르는 올림피아코스가 꽤 큰 점수로 이겼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6대1이라는 점수로 올라왔고, 그 크라스노다르는 뭐 러시아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도 나름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이고, 또 크라스노다르는 올림피아코스와 붙기 전까지는 또 포르투를 또 이긴 나름 그래도 무시를 하지 못할 그런 팀인데, 그런 팀을 또 꽤나 큰 점수 차로 이겼고, 특히나 홈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물론 그 경기도 이제 프로토를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올림피아코스가 여하튼 지금 수비 조직력이 워낙에 좋고, 이 팀 감독을 맡고 있는 페드로 마르틴스라는 감독 역시도 오늘이죠. 오늘 이제 기사에 올라온 걸 보면 인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작년 챔스의 준우승 팀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동안 부딪혀 왔었던 그런 팀들과는 좀 다른 레벨의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비에서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올림피아코스는 이 경기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지 않을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 역시도 사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번에 원정길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일정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레스터시티 원정을 이번에 이제 승무패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 경기를 이제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번에 새로 뽑아놓은 선수들이 이제 좀 부상 선수로 좀 많이 있고, 세세뇽은 아직 지금 정규리그에서도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죠. 워터피터스도 이제 부상 병동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로셀소도 이번 경기에는 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역시도 지금 기사에 뭐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토트넘은 이번 먼 올림피아코스 원정에 와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풀 전력으로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골차 정도로는 져도 괜찮다. 비교도 상관이 없고 이기면 더 좋고 이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림피아코스 역시도 물론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지만 자기 팀들이 지금까지 이제 홈 연승 중이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도 토트넘 경기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동안 부딪혀 왔었던 그런 팀들과는 좀 다른 레벨의 팀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한다고 하면 이 양쪽 팀에서 무승부를 한다고 하면 서로 손실날 게 크게 없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경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큰 팀은 올림피아코스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토트넘 수비 쪽에서 이 자동문처럼 열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토트넘 역시도 이기면 좋겠지만 이 경기에서 아주 풀전력을 가동하면서 무리를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와 토트넘 경기는 뭐 0대0 혹은 1대1 무승부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15 배당이 되겠네요. 네, 올림피아코스와 토트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지금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제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데, 네, 길거리에서 지금 이제 차 안에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세 번째 경기로 디나모 자그레브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역시도 이제 아탈란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배당 1.99 배당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팀 같은 경우는 맨시티 정도를 제외를 하면 디나모 자그레브, 아탈란타, 그 다음에 이제 샤흐타르 도네츠크, 요 이제 세 팀이 이제 조 2위를 하려고 서로 이제 세 팀이 다툴 공산이 굉장히 큰 이런 조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와 샤흐타르는 맨시티가 원정이긴 하지만 좀 이기긴 하겠죠. 물론 이 경기도 어제처럼 저 역시도 이제 인터밀란에 승을 걸었다가 지금 이제 깨지긴 했는데 인터밀란은 더군다나 홈에서 또 그렇게 깨지긴 했지만 맨시티 역시도 원정이고 해서 아마 이게 이제 무승부가 난다고 하면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좀 우수수수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맨시티 경기는 과감하게 뺐고요. 이 디나모 자그레브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아까 이제 그 1경기 클럽 브리에와 갈라타사라이 경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은 이 클럽 브리에와 갈라타사라이도 색깔이 전혀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와 아탈란타도 좀 색깔이 다른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디나모 자그레브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이 더 낫습니다. 갈라타사라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정보다는 홈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나모 자그레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정규 리그를 하고 있는 디나모 자그레브는 지금 이제 4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제 로젠보리라는 노르웨이 팀을 꺾고 이제 이번에 이제 본선에 이제 올라온 팀인데, 올 시즌 보면은 이제 풀젠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를 유로파에서 또 이긴 전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많이 보시거나 혹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제노아를 이제 원정에 가서 2대1로 이기고 이번은 원정길에 오르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제 스쿼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디나모 자그레브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두반 자파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파타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십 일리치치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프 고메스, 네, 그리고 프로일러, 데론, 그 다음에 이제 파살리치, 이런 선수들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계속 좀 잘 거둔 기존 멤버들을 나름 아탈란타는 잘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좀 세비야에서 나름 좋은 선수들을 조금 많이 데리고 왔는데, 선수들을 조금 보면은 루이스 무리엘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시몬 키에르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루슬란 말리노프, 요 선수는 세리에 선수는 아니고 이제 행크라는 벨기에 소속팀이죠. 행크의 작년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요 선수도 이번에 좀 영입을 했고요. 아탈란타가 상대적으로 세리에에서 나폴리나 유벤투스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팀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다시 한번 또 노려볼
노려볼 법한 그런 스쿼드를 이번 시즌에 또 한 번 갖추게 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맨시티 정도를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탈란타가 충분히 이제 좀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조 2위가 되는 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나 아탈란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샤흐타르 도네츠크보다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에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득점력이라던가 그다음 수비 조직력이라던가 전체적인 구성원 면면을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뭐 맨시티급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 2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경기가 물론 아탈란타한테도 중요하고 디나모 자그레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 경기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원정보다 홈이 나은 디나모 자그레브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원으로 봤을 때 조직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이런 아탈란타가 그래도 이런 큰 무대에서 좀 첫 경기는 원정이지만 좀 잡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탈란타의 승을 저는 이제 좀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제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경기 그 토트넘 경기하고 아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들은 아마 잘 모르고 못 들어봤고 그래서 생소하다고 생각해서 뭐 피한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을 또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의 이 맞전적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틀레티코가 지금 이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홈에서 3승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 3연승이 아니고 홈에서는 3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한 번도 유벤투스한테 지거나 비긴 적은 없습니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승 1무 1패.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3승 1무 1패. 그러니까 1무 1패를 전부 다 유벤투스 원정에 가서 1무 1패를 한 거고요. 나머지 3승을 전부 다 홈에서 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역시도 2.30, 2.90, 2.70. 그런데 오늘자 경기 포르토의 무승부인 2.90과 2.95 배당은 저는 안 들어올 공산이 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리그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 가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즌 리그를 이제 라리가를 오픈하면서 아틀레티코를 보면은 수비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력에서 그래도 터져주지 않으면 지난번 피오렌티나 경기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를 가지고 있는 호나우두인데, 이 호나우두의 패스나 호나우두의 득점이 터져주지 않으면 어찌됐던 이 유벤투스도 지금 공격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뭐 키엘린이라든가 피아니치, 그 다음에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 이런 선수들은 지금 부상병동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 또 주안점이 될 수 있는 주앙 펠릭스와 그 다음에 디에고 코스타가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도 아틀레티코는 원정보다는 홈 경기력이 좀 더 낮고, 그래도 아틀레티코는 제가 볼 땐 유벤투스보다는 그래도 수비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좀 나은 경기력을 홈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선제골이 어디서 터지느냐가 사실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벤투스가 선제골을 넣지 않으면 오히려 실점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유벤투스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큰 이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가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이 경기에서 저는 무승부는 좀 없어 보일 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에서 물론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지 않으면은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겨야 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맞전적에 있어서도 홈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이제 3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거나 비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가 뭐 많은 점수 차는 아니지만 한 1대0 정도로 이기는 경기, 혹은 2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여하튼 이렇게 지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까지 총 4경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제가 한 20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이제 좀 영상을 해서 보여드리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조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집 가까운 토토방에서 이렇게 한두 경기를 꼽아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꼽아서 가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또 이제 승무패 요 경기 가지고 또 다음번 뭐 라이브나 혹은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프로토로 수익을 투자해서 꼭 건승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